이번 시간에는 항등식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항등식의 정의부터 출발해 봅니다. 항등식의 정의는요, 거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 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니까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리한 식이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사실 앞에서 배웠던 식들이 다 항등식인데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플러스 1에다가 나 일부러 세로 배열해요.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2입니다. 이걸 다 항식이 뭐라고 하지? 덧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뺄셈 할까? 덧셈 그냥 하죠 뭐. 더해봤더니 4의 x의 제곱에 두 개 더해봤더니 플러스 2x에 두 개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얘하고 얘를 더한 식이 이 식인 거니까 두 식은 같다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으로 연결된 이 식이 사실은 얘를 정리한 식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덧셈은 사실상 항등식인 거예요. 항상 같은 식인 거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뒤에 보면 x 마이너스 2 이거 유명한 놈인데 얘를 좀 정리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얘를 정리한 식이 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항상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인 거지 뭐. 당연히 여기 빼기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까지 싹 다 항등식인 거죠. 그 중에서 이 항등식하고 연결된 게 덧셈, 뺄셈은 낼 게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곱셈 공식은 낼 게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 항등식의 대표 주자들을 몇 가지 이제 시험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그게 나눗셈인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나눗셈 뭐 이렇게 된 거죠. fx를 또 하냐고 중에서 그래요. gx, qx 플러스 r의 x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얘도 무슨 식인 거죠? 항등식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물론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정리한 식이라고 생각해도 특별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항등식의 특징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2x하고 2x는 같은 x인 거잖아요. 2x하고 2x는 같은 x인 거니까 2x하고 2x도 사실은 같은 x인 거죠. 선생님 같다니요? 예를 들어 여기에 1 넣고요. 여기에 1 넣으면 여기에 1 넣은 값하고 완전히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기 봤더니 얘가 3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 아닌가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3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나머지도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을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고 하고 수학에서 몇 가지 항등식이라고 힌트를 줘요. 됐어요? 항등식을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항등식에 힌트를 주는데요. 이렇게 줘요. 좀 중요한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줘요. 모든 x값에 대하여 이렇게 줘요. 모든 x값에 대해 넣어봤더니 항상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x값이라는 얘기는 x값을 뭘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뭐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음식 뭐 좋아하니? 나 모든 음식 다 좋아하는데 어떤 음식에도 다 괜찮은데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x에 대해서 이렇게 쓸까?
x값에 관계없이 뭐든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모든 x값에 대해 x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든 x값에 대해 x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 정도 하죠.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는데 비슷한 말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모든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다 똑같은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주게 되어져 있어요. 됐어요? 하나 더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넘어가죠. 그리고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은요, 사실은 좌변을 정리한 식이 우변인 거니까 좀 비교할 게 있어서 자꾸 비교하는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등식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정식이 있고, 뭐 보통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요. 항등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실수 x. 보통 이제 항등식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따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없어도 돼요.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는 식인 거고요. 그리고 방정식은요. 특정 보통 이제 실근도 되니까 허근도 되니까 그냥 실수라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실수 x에 대하여 물론 이 말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이 특정 x 값을 우리가 방정식의 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항등식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이렇게 표시되니까 문제에서 이게 항등식이라는 힌트입니다. 됐어요? 정의 한번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몽차장 다 지금 우리 항등식인 거죠. 정리한 식인 거니까. 이해됐어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중요한데 그 흐름이 좀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수학을 할 텐데 1학년 때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내신이 앞에 있잖아요. 우린 내신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학년 수학 상하고 1학년 수학 하할 때 고등 수학을 어떻게 처리하고 공부해야 될지를 배운다고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계산만 해서 빨리 답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교육이 뭐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생각을 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거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인 거니 3년 동안 생각해 볼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는 3년 동안 수학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아주 처음 배우는 1학년 때부터 연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요. 수학에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을 무시하고 유형만 막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잖아요. 그 많은 유형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법을 살짝 좀 바꾸셔서 1학년 때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그 틀대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좀 잔소리가 길었어요. 뭔가 수학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성질을 만들어요. 됐어요? 다시. 정의를 가지고 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좀 배우는데요. 그 성질은 이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x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와져 있으면 그게 항등식의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표적인 게 항등식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놈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곱셈에다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뭐라고 적용? 미안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했었는데요. x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2 했나? 그럼 플러스 3 정도 해볼까요? 얘를 정리해보면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6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와 얘가 정리한 식인 거니까 항상 어떨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얘 정기한 놈과 얘 정기한 놈이 항상 같겠죠? 그 말은 2차의 개수와 1차의 개수와 상수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한 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양변에 차수에 따른 개수인데 나 그냥 개수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얘를 싹 다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되고 있는 주인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식을 풀어가지고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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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니까 이식을 싹 다 일로 넘겨가지고 처리해보면 넘어가면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0의 x의 제곱에 플러스 0의 x의 플러스 0은 0입니다. 이런 식이 이제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는 전개한 식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전개하지 않고 우리가 식 변형해서 곱셈공식 할 때 했었는데 뭐 했었죠? 2항 했었잖아요. 2항 하면 이 개수가 전체 다 뭐가 되지? 0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요놈 완벽하게 다 0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이나 완벽하게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식으로 생각합시다.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1 넣어도 0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2 넣고 여기에 2 넣어도 0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3 넣고 여기 3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다가 루트 8 넣고 여기다가 루트 8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기다가 327 넣어도 돼요? 그만하라고? 327 넣어도 되고 심지어 뭐 파이 넣어도 되고 파이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항상 x에다가 뭘 넣어도 답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숫자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뭐 이런 거 넣고 이런 거 넣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가능한 편한 걸 이제 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한번 살짝 보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수 비교하는 걸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거기 항등식의 성질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a의 제로에 x의 n차에 플러스 a의 1에 x의 n-1차에 표현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a의 2에 x의 n-2차에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마지막에 a의 n 뭐 상수항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면 이놈하고요. 전개에서 b의 제로에 x의 n제곱에 플러스 b의 1에 x의 n-1제곱에 플러스 b의 2에 x의 n-2제곱에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b의 n까지 상수항이 몽타장 같다면 사실상 이놈하고 어떤 놈인 거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놈하고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상수항까지 몽차장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개수 비교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는 거니까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때 수치 대입법은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우리는 필요한 숫자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당연히 필요한 숫자 대입할 때 생각해봐요.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빨리 대답해봐요. 간단한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됐어요? 간단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치 대입하는 거지 더럽 너무 심했어? 식한테 모욕이야? 복잡한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항상 식변형에 있어요. 또 간단하기라고 써. 저번에도 간단한이라고 한 것 같은데 간단하기라고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식으로 만들려고 수치 대입법을 이제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의 성질은 두 가지 있어요. 계수 비교할래, 수치 대입할래. 근데 올라오자마자 1학년 때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계수 비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계수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째로 뭐 하면 되지?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요. 전개해서 이제 쫙 풀어헤치고 쫙 풀어헤치고 나 숫자 잘 다뤄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물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세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수치 대입법을 애들이 많이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마치 왼손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애들이 오른손만 잘 쓰니까 왼손을 좀 쓰라고 하는 거지 오른손 버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 양손잡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춤추지 말라고? 좋아요. 참았어요? 짜증냈죠? 참았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 얘를 조금 더 먼저 사용해 볼 마음을 좀 갖기를 바라는